인도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상선 공격으로 인도 선원이 사망한 사건 이후 이란에 대한 외교적 압박을 강화했습니다. 이란이 인도 선원을 사살하자 인도는 중립을 깨고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공격을 테헤란과의 직접적인 외교적 대립으로 전환했습니다. 2026년 7월 14일 화요일 뉴델리는 이란 도대사를 소환해 공식 항의서를 전달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국방부에 따르면 이란의 순항미사일이 호르무즈 해협 남쪽 구역 오만 영해 내에서 유조선 MT 알바하, 리아, MT 몬바사를 공격한 이후였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아랍에미리트 국기 선박 두 척이 공격을 받았으며 그중 하나는 알 몬바사, 또 다른 하나는 알 바히아입니다. 알 몬바사 공격에서 인도인 선원이 사망했고 다른 6명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제 인도 정부는 외교부를 통해 이란의 주요 외교관인 부임 무장, 즉 부대사를 소환하여 강력한 항의를 표명했습니다. 이 공격과 관련하여 강경한 외교 공안가 그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인도는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항행의 자유를 옹호하며 상선이 어떤 형태로든 공격받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몇 주 전에도 주요 이란 외교관이 비슷한 방식으로 소환된 바 있는데 그때도 인도 시민인 선원이 사망하고 다른 사람들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다른 경우에도 우리는 미국 대사관의 부대사를 2차례 비슷한 방식으로 소환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 외교부는 부차관보를 소환했습니다. 인도 정부가 업데이트한 집계에 따르면 선원 1명이 사망했고 10명의 인도인이 부상을 입었으며 그중 2명은 중태입니다. 두 선박에는 총 30명의 인도인 승무원이 있었고 각각 40명에서 6명 사이가 탑승했습니다. 화재는 진압되었지만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인도가 전쟁에 대해 취해오던 신중한 태도가 깨졌고 테헤란은 이 지역에서 경제적, 외교적, 해상 영향력을 가진 국가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두 유조선은 공격을 받았을 때 호르무즈 해협의 남쪽 항로를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공격으로 인해 화재와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지만 선원들은 불길을 진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인도 정부의 최신 발표에 따르면 사망한 인도 선원은 MT 알바리아호에 있었습니다. 같은 배에 타고 있던 또 다른 인도인도 부상을 입었습니다. MT 몬바사호에서 인도인 9명이 다쳤고 이 중 2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 인도 측 정보는 아랍에미리트가 처음 발표했던 총 8명의 부상자라는 집계를 수정한 것입니다. 이란은 공식적으로 항의했습니다. 인도 선원이 살해되고 다른 6명의 인도인이 부상을 입은 것에 대해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최근 며칠 동안 휴전이 끝나고 전쟁이 격화되면서 호르무즈 해협과 이란, 바레인,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같은 국가들이 공격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와 서아시아에는 많은 인도 디아스포라가 일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도 선원들은 호르무즈 해협과 다른 연결 프로젝트 그리고 무역로에서 가장 큰 인력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외교적으로 모든 것이 순조로운 것은 아닙니다. 인도는 다리를 놓으려고 노력하지만 인도 선원들은 계속해서 공격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차이는 공격 직후 몇 시간 동안 수치가 어떻게 조정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2척의 초대형 유조선을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유조선들은 경고를 무시하고 항해 시스템을 끄고 테헤란이 금지된 항로로 간주하는 항로를 통과하려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단체는 국제 언론에 인용된 성명에서 선박들의 신원을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 측의 해명은 압박수단으로 사용된 방법, 즉 해상 운항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테헤란은 어떤 선박이 해협을 통과할 수 있는지 결정하려 하고 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항로를 따르는 모든 선박을 표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전쟁에 군사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던 국가의 민간 노동자가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인도는 또한 아랍에미리트에 있는 자국 대표부가 부상자들을 돌보고 가족들에게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도 시민들이 상선 안에서 사망하는 상황에서는 과거의 신중함을 계속 유지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뉴델리에 있는 이란 대사관의 부대사를 소환해 이번 사건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인도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응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유조선 공격으로 인도인이 사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이란 대표부 차석을 소환했습니다. 아디티아 라트카오에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아디티아, 인도는 이란의 공격으로 호르무즈 해협에서 인도 선원이 사망한 사건에 강하게 대응했습니다. 외교부는 지금 이란 외교공관 차석을 소환했습니다. 맞아요. 인도인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의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공격으로 사망한 지 몇 시간 만에 벌어진 큰 전개입니다. 아랍에미리트도 이번 공격을 국제법의 중대한 위반으로 규정하고 대응할 권리를 보유한다고 밝히면서 이란에 대한 압박이 더욱 커졌습니다. 요르단은 이번 행동을 규탄하며 아랍에미리트의 연대를 표명했고 인도에 애도를 전했습니다. 이번 공격은 워싱턴과 테헤란 간의 분쟁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이후 몇 시간 동안 압박을 계속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이른바 피케스산 나탄즈 근처의 지하 복합단지를 타격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른바 피케스산 나탄즈 근처의 지하 복합단지입니다. 이 발언은 트럼프가 이란에 대해 가지고 있던 오래된 논리를 다시 꺼내든 것입니다. 1988년 한 인터뷰에서 그는 이미 테헤란에 대한 강경 대응을 주장했고 미국인이나 미국 선박이 공격당할 경우 카르그 섬을 점령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거의 40년이 지난 지금도 호르무즈 해협, 카르그 섬, 그리고 나탄즈 인근 시설들은 여전히 그의 전략의 중심에 있습니다. 피케트 산에는 깊고 안전하게 보호된 터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과학안보연구소에서 발표한 분석에 따르면 이 단지는 여전히 건설 중이며 아직 가동할 준비가 된 시설이 없고 현재로서는 농축 우라늄 저장소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트럼프는 미국이 그 장소에서 활동을 관찰하지 않고 있다고 인정했지만 곧 공격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의 논리는 예방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완공되지 않은 구조물이 나중에 보호받는 핵시설로 전환되는 것을 막으려는 것입니다. 위험은 이미 분쟁이 민간 선박과 다른 국가에 설치된 기지까지 확산된 시점에 또 다른 공격 전선을 여는 것입니다. 이란도 요르단에 있는 미 육군 기지에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암만은 4발의 탄도미사일이 격추되었고 공격으로 인한 사망자는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요르단 시설로 추정되는 이미지들이 SNS에 퍼지고 있습니다. 확인된 사실은 테헤란이 미군 주둔을 이유로 다시 한번 요르단 영토를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압박을 국경 밖으로 확산시키고 아랍 정부들과의 마찰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는 디모나에서 이란 지도자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로 대응했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대비되어 있습니까? 여러분께 한 가지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요, 이 말은 현재 이란의 지도자들에게 하겠습니다. 만약 우리를 공격한다면 결코 평온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같은 일이 반복될 거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일어난 일은 충분히 강력했습니다. 이번엔 훨씬 강력하고 전혀 다른 반응이 올 것입니다. 이제 누군가 우리를 공격하면 전력을 다해 대응하지 않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우리는 이란의 악의 축에 그렇게 했고 앞으로도 우리를 해치려는 누구에게든 계속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총리는 자국 영토에 대한 새로운 공격이 이전보다 더 강력한 대응을 받게 될 것이며 이스라엘은 더 이상 공격을 당해도 더 큰 힘으로 대응하지 않고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발언은 트럼프가 위협을 가하고 이란 거점에 대한 작전을 계속하는 시점에서 미국이 추진하는 강경 노선에 이스라엘의 입장이 가까워졌음을 보여줍니다. 중국은 침착함 유지, 휴전 준수,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행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베이징은 민간인 보호를 언급하면서도 자국의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로이터가 인용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이란산 석유의 80% 이상을 구매했습니다. 중국의 독립 정유소들은 이란산 석유 선적의 약 90%를 흡수하기도 했습니다. 2026년 3월 기준입니다. 장기화된 전쟁은 에너지 공급, 가격, 그리고 테헤란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에 위협이 됩니다. 그래서 베이징은 이 갈등이 이란의 주요 무역로를 파괴하지 못하도록 막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화면에 표시되는 픽스키를 통해 저희 프로젝트를 후원해주시고 금전적 기부도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진실로 여러분께 정보를 전달하는 데 집중하는 독립 채널입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저희가 계속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